그 다음에 이제 수평 피계라고 해서 이제 오버젯이라고 있어요. 오버젯이라고 하는 것은 상악 전치 앞니와 하악 전치 앞니의 수평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아 배열 후 수평 피계 상태 보기를 보통 눌러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 이제 수직 피계를 보게 되면 오버바이시라고 되어 있고, 수직 피계는 자료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상악 전치의 앞니 끝과 하악 전치가 수직적으로 만날 때 치아가 이렇게 덮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를 배열한 다음에 이제 수직 상태를 보겠다, 수직 피계 상태를 보겠다라고 이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픈 바이트나 아니면은 딥 바이트, 즉 개방교합이나 과개교합인 경우에는 의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과개교합이라고 한다면 전치부 앞니를 아파를 시킬 것이냐, 소구치를 정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상악을 할 것이냐, 하악을 할 것이냐, 혹은 상악만 할 것이냐, 하악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표시를 하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클린책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과개교합이라고 판단을 하고 하악의 전치부를 아파를 하고 소구치를 정출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촬영이 끝나면 수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위기 장치, 바이트 램프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 램프는 과개교합인 환자들에 대해서 써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환자는 과개교합이기 때문에 상악치아 설측에 이제 바이트 램프를 배치합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8번째 카테고리 나오죠. 정중선, 미드라인. 그래서 미드라인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중심선을 어떻게 배열할지, 위에 중심선을 볼 것인지 뭐 되어 있고, 대부분은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 교차교합, 크로스바이트를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냐, 교정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죠. 자, 이제 스페이싱 및 크라우딩 등의 악궁 길이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에, 스페이싱이 있는 경우에 모든 공간을 폐쇄한다라고 표시를 하죠. 공간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닫아야 된다라고 처방전을 낼 수밖에 없겠죠. 크라우딩의 경우에 상악, 하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크라우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3가지가 있죠. 그죠? 악궁 확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클라인, 전방 경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PR이에요. IPR은 치간 삭제거든요. 그래서 치간 삭제는 전치부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금니를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 있어서는 소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IPR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팁인데 벌써 제가 알려드리네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아를 이들이 아직 생성도 완전히 모양이 완성도 안 됐는데 치아를 이렇게 다듬어서 모양을 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늦추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첫 번째 얼라이너를 제작할 때는 IPR은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싱과 크라우딩의 악궁 길이 불일치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확장이랑 프로클라인, 전방 경사랑 그 다음에 IPR 이 3가지가 비발치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를 빼서 치료하겠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를 빼지 않고 교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발치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발치, 비발치에 대한 것도 의사의 오롯이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런 처방전이 작성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아 청소년들은 이들이 맹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eruption compensation, 맹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출 중 또는 미맹출 연구 치열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맹출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잇몸 위로 치아가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미맹출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 속에 치아들이 이제 올라올 거죠.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맹출되지도 않는 애들을 얼라이너가 이제 가이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eruption compensation에 적용되는 공간의 크기는 예측되는 치아 크기에 기반합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예측되는 데이터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eruption compensation을 당연히 저는 기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래 치아에 대한 맹출 공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사진, 구강 내 사진을 이용하고 파노라마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을 참고하면서 맹출 공간을 부여해 달라고 제가 이제 처방전을 작성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면 3, 4, 5번이 3개가 다 아직까지 미맹출 되어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3, 4, 5번, 여기도 3, 4, 5번이 맹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3, 4, 5번 그리고 3, 4, 5번 3, 4, 5번
3, 4, 5번에 대해서 맹출 공간을 부여해 달라고 처방전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최후방 대구치 탭, 터미널 몰라 탭은 이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6세구치 6번 제1대구치까지만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나면서 제2대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2대구치에 대해서 맹출 탭을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또는 제1대구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그 치아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공간을 부여할 것이냐로 이런 것까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 7번 심지어 4학년까지 최후방 대구치 탭을 부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최후방 대구치 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이제 특별 지시사항까지 왔네요. 이렇게 저렇게 쭉 왔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 환자를 어떻게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스페셜한 주문사항을 여기에 넣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어금니를 2mm만 뒤로 보내달라. 그리고 앞니가 뿌리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달라. 중심선을 뭐 나는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왜? 이 경우에는 치아가 형태가 기형이라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의사가 특별 지시사항에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특별 지시사항을 썼다라고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코드죠. 스캔 뜬 내용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치료 옵션에 대한 설명이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캔 있죠. 구강 내 스캔 뜬 자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서 요약을 한 다음에 배송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툴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3차원적인 치아 이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교정과 의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트롤 해야지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즉 설계도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초기에 행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렌디된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